예, 그럼 이번에는 시장에서의 주요 이벤트들이나 변수들 체크해보면서 투자 전략 큰 그림 그려보도록 하죠. 오늘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처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출석 발언들에 대해서 한번 전망도 해보고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어떤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영향들도 얘기를 할 거고 독감도 있으니까 얘기할 건데 어디가 포인트고 어디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그런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면은 한 열흘 정도의 사이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경계 수위가 일부 차질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좀 위협으로 좀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번 11일하고 12일 날 이제 하원하고 상원에서 예정돼 있는 이 의회 발언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에 좀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사실 파월 의장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의회에서의 발언이 뭔가 연준의 의도를 완전하게 드러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 이제 확정적인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대응 수단을 배제하거나 위협을 좀 묵살하지 않는 정도의 어떤 그런 스탠스를 좀 취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뭔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더 확진이 되거나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발언. 지금까지 좀 파월 의장이 잘 쓴 스탠스인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정도의 스탠스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리 자체가 그렇게 급격하게 그렇죠. 뭔가를 공개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미 연준이 사실 현행 통화 정책이 적절하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이 바이러스가 좀 새로운 위협이다라고 추가한 그런 보고서를 7일 날 좀 내놓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연준의 지금까지의 어떤 오피셜한 그런 스탠스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시장의 기대는 명확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고 이것 때문에 한번 연준이 좀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더 나가서 일부 이제 전망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분석을 보면은 올해 말 정도에 아마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아예 시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파월 의장이 조금 더 이 신종 코로나의 위험을 강조한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강해지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좀 저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금융시장에서 영향력 많이 분석하고 합니다만은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따른 경제 성장률의 위축 이건 걱정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기준금리 인하나 아니면 유동성 공급이나 추가적인 부양책 이런 걸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 좀 지금까지 어디가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작년부터 사실 지금 글로벌 경기가 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도만 좋고 나머지 다 어렵기 때문에 중앙은행들도 계속해서 지금 통화 완화 스탠스를 쓰고 있고 정책을 쓰고 있고 여기에 지금 재정 정책까지 각국 정부의 재정 정책 그렇게 이제 좀 완고한 입장을 보이던 독일 정부까지도 이제 재정 정책을 돈을 좀 푸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까지 덮쳤는데 추가적인 여력이 있겠느냐라는 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 기준금리만 놓고 봤을 때는 인하 여력이 가장 큰 것은 역시 미 연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금리를 3차례나 인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가 인하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좀 더 심각하게 작용이 된다면은 사실 추가적인 대응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사실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 비해서 정책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흥국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 쪽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곳은 역시 중국이죠. 중국이 이제 최근에 인민은행이 RP 금리를 내리면서 시장에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주가도 지금 글로벌 증시가 오르는 어떤 원동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여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지준율 인하라든가
금리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장에서 그걸 바라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까지 연결이 된다면은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물론 이제 하락의 원인 제공도 했지만은 상승의 원인도 중국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작년부터 적극적인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미국하고 이제 그 어떤 그 무역 전쟁을 하다 보니까 좀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오히려 중국이 좀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쓰길 바라는 게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상황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각국이 앞다퉈서 재정 정책을 늘리면서 고갈화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IMF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우리나라처럼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좀 있는 나라들한테는 재정을 늘릴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잘 아시는 사실이고요. 사실 앞으로도 올해도 그렇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 정책 그리고 정부의 재정 정책은 올해도 이런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시너지 효과가 올해의 어떤 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 연준의 금리 인하도 인하겠지만 시장에서는 중국이 좀 대놓고 부양책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자면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그중에서도 새로운 스마트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내일이면 이제 우리들도 뭐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0이나 그리고 그 갤럭시 Z 플립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광고도 공개가 된 상황인데 얼마만큼의 다시 한번 탄력을 주가에도 주게 될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이번에 그 갤럭시 S의 새로운 시리즈 그리고 이제 또 폴더블 폰의 새로운 시리즈 삼성전자의 전략을 그대로 저는 드러내주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이제 갤럭시 S20 같은 경우는 카메라의 기능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드명이 허블이에요. 허블 망원경 여러분들 아실 텐데 이 망원경에서 가져올 정도로 결국 이 그만큼 뭔가 이제 잘 보이고 뭔가 이제 이 잘 찍고 이런 쪽에다 이제 포커스를 맞췄다고 할 수가 있어요. 화소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뭐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뭐 말할 거 없이 전부 다 굉장히 그 하이엔드급의 이런 카메라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의 경쟁이 지금 카메라에 집중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해주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함께 출시하는 폴더블 폴 이제 그 갤럭시 Z 플립 결국 이제 갤럭시 폴드와는 상당히 좀 차별화가 돼 있는 점 전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하나 이제 클램쉘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렇게 접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접는 위아래로 접는 조개 껍데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이 폴더블 폰이 아직까지 완전히 이제 그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이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폼 팩터 자체가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로로 접는 게 좋은지 세로로 접는 게 좋은지 한번 고객들한테 한번 시장 반응 보는 그렇죠. 거죠. 시장 예. 반응을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가격을 낮췄죠. 예. 사실 이전 모델 이제 갤럭시 폴드가 한 240만 원까지 이제 4, 50만 원 했는데 이건 이제 165만 원까지 낮췄어요. 한 100만 원 가까이 낮춘 거죠. 네. 그러니까 가격도 좀 낮춰주면서 자 어떤 게 좋으냐. 그 대신에 이제 기능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고사양은 아니에요. 사실 이번 그 모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 비싸고 정말 기능 좋은 게 좋으냐 아니면은 이 정도 선에서 한번 화면 뜨는 현상 개선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고객들한테 소비자들한테 한번 반응을 지금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으로 가로로 접을지 세로로 접을지는 추후에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쪽에서의 저는 모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올해 중저가 모델에서도 5G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G 시장도 그렇고 폴더블 시장도 그렇고 가장 지금 최첨단에 있는 그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의 그 어떤 진입을 빨리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점유율이라든가 시장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한 그러한 어떤 삼성전자의 전략이 지금 다 녹아 있는 그런 신제품의 어떤 출시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가 향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삼성전자에게는 반도체가 더 절대적이긴 합니다만 IM 부문에서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있으니까 뭐 관련한 모멘텀으로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더 이제 탄력을 받게 될 부품주들, 관련 부품주들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 스마트폰보다는 반도체 쪽에 좀 더 집중이 돼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시장의 어떤 방향과도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폰의 출시가 삼성전자 주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진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관련 밸류체인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카메라 모듈, 폴더블 관련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점점 더 카메라의 기능, 어떤 화질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을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카메라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이 향후에도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폴더블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종목들의 어떤 좀 그 주가들이 강하게 나타났죠. 뭐 예를 들면은 KH바텍이라든가 뭐 세경 하이테크라든가 뭐 캠트로닉스 또 인터플렉스 뭐 이런 종목들, UTI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이러한 삼성전자의 폴더블 또 카메라 밸류체인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이번 그 언팩 행사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뭔가 반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한 부품주에 대해서도 투자 포인트들, 관점들 얘기를 해주셨고요. 관련해서도 또 진짜로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인데요. 사실 지수만 보고 계신 분들에게는 야, 코스피 2220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 680이면 야, 좋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좀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오는 과정들이 수급도 살 때도 물론 많이 사지만 팔 때도 굉장히 많이 팔고 좀 쏠림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지수 변동도 좀 큰 편인데 이런 시장에서는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당분간은 저는 변동성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이런 것들은 상존해 있지만은 또 못지않게 결국 이런 것과 지금 대척점에 있는 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까지도 저 허베이 성에서는 이제 일일 사망자가 100명을 돌파했다는 거죠. 아직까지 피크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호재와 악재가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또는 대립을 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올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은 계속해서 좀 등락이 나타나는 변동성이 나타나는 이런 흐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따라서 저는 지수보다는 여전히 종목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뭐 스마트폰 관련주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 또 반응하고 있는 이차전지 수소차와 같은 이러한 미래차 관련주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 전자결제라든가 이런 업종들 예. 그리고 또한 정부 정책에 관련된 업종들 이런 쪽의 종목들에서 좀 집중하셔서 종목 쪽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확실한데 좀 돈을 몰려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전자결제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이 시간에 새로운 전략과 종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